자, 그래서 요거를 한 번에 쭉 나열을 하고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 우리가 요거를 같은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서 반복문으로 이 코드의 중복을 없앴죠. 그죠? 구구단 10개 만들 때 이거 10줄 쓰는 게 아니라 반복문 10번 돌려서 이거 한 번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반복문을 쓰면은 우리가 코드를 재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뭐 반복문 돌리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제 while로 감싸주시고 단이 9까지 올라가게 하면 되죠. 얘는 한 칸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2단부터 9단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요 안쪽에 있는 요 코드가 9번 실행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를 9번 해야 되는 거를 반복문으로 하나의 코드를 재활용해서 9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이거 반복문의 장점은 이렇게 있는데, 단점은 또 뭐예요? 코드가 정확히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실행이 돼야 되는 코드가 정확히 같아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런 경우는 반영을 못 한다는 얘기죠. 일단 2단이라는 구구단을 한번 출력을 하고, 자, 다시 2단이라는 구구단을 한번 출력을 하고, 여기서 전혀 생뚱맞은 일을 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연산을 해서 B에 집어넣는 코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3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또 다른 생뚱맞은 코드가 있어요. 자, 그럼 얘랑 얘랑은 겹치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반복문으로 돌릴 수가 있을까요? 돌릴 수가 없어요. 연속적으로 계속 같은 게 나와야 반복문을 돌릴 수 있는 거고, 얘는 이거 나오고 다른 거 나왔다가 또 비슷한 다른 코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전혀 새로운 코드가 나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면 코드가 막 엄청나게 많이 작성이 될 텐데, 이런 동일한 역할을 하는 코드가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고 간헐적으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구구단자는 코드를 여기저기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규칙성 없이 쓰이면은 반복문을 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반복문은 무조건 연속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확히 같은 뭐 2단, 일단 2단으로 해볼게요. 구구단 2단을 사용하는 부분이 곳곳에 있어서 이걸 써야 되는데, 재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반복문을 못 쓰니까.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뭐예요? 항상 같은 코드가 2개 이상 여러 개 있으면 이걸 중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중복이 있으면은 그 코드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질 때 중복이 되기 때문에 다른 코드들도 모두 같이 수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단을 보여주다가 3단을 보여줘야 되게 되면은 여기도 3으로 바꿔야 되고 여기도 3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2단을 보여주는 코드가 100군데 있으면 100군데 다 찾아서 고쳐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값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변수를 썼잖아요. 그죠? 이렇게 10이라는 값을 3개를 쓰면은 이걸 11로 고칠 때 이거 다 3번 고쳐줘야 되는 거죠. 근데 얘를 한 군데에다 저장해 놓고 거기서 꺼내다 쓰면은 이건 재활용 가능한 거죠. 지금 재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차피 같은 거 쓰고 있기 때문에 얘 한 번만 수정을 해주면 나머지 다 같이 적용이 되는, 이게 이제 재활용의 가장 큰 특징이었죠. 가장 큰 이점. 자, 그래서 요거는 값에 대한 얘기고, 11이라는 값을 재활용하고 싶은 거고요. 여러분들 값뿐만 아니라 한 구조, 코드 한 구조 있잖아요. 여러 줄로 이루어진 하나의 실행, 그게 재활용돼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구구단 3단이 재활용돼야 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 코드를 재활용하시려면 반복문으로는 연속적으로밖에 못하니까 필요할 때마다 그 코드 덩어리를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함수입니다. 코드를 재활용하기 위한 게 함수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값이라는 걸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식별자가 있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죠. 변수는 저장 공간을 의미하고 반드시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변수명 그리고 대입 연산자 이용해서 값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변수명, 그 식별자로 값을 불러오면 언제나 동일한 값을 얻어올 수 있다 라는 게 변수의 의미고, 자 이제 여기서 값 대신 코드를 넣으면 되고요. 이 식별은 이 코드를 식별할 수 있는 변수값 말고 이제 함수명, 그죠? 변수명 말고 코드를 저장하는 건 함수라고 했으니까 함수명만 지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법적으로 조금 달라요. 근데 하는 본질적인 행위는 똑같죠. 변수는 단지 값을 저장하기 위한 거고 함수는 코드를 저장하기 위한 거다. 자, 그래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11을 저장하는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이잖아요. 자, 그럼 이 코드를 이렇게 저장하고 싶은 거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코드다 라고 하면은 99 해서 이렇게 넣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 코드를 여기다 넣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하진 않고 요렇게 하고 싶으면은 표현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def라고 해주시고요. 키워드는 def예요. 함수를 선언하는 키워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름은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근데 함수는 변수랑 다르게 여기 소괄호가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함수에서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수 저장할 때처럼 이름만 정하시면 안 되고 옆에 가로 열고 닫고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equal 대신 콜론을 쓰시면 돼요. 자, 됐죠? 이게 함수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 변수 선언하는 거고. 그러니까 함수 선언은 변수명 옆에 그 소괄호가 들어가고 앞에 def라는 키워드로 함수라고 알려주고 equal로 값을 대입하는 대신 콜론으로 여러 줄의 코드를, 왜 콜론을 쓰는지 아시겠죠? 콜론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내부 코드 나오잖아요. 내부 코드, 그죠? 엔터 치면 다 들어가죠, 이렇게. 여러분이 저장하고 싶은 코드를 내부 코드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거죠, 요거 3단. 자, 요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잘라서 넣으면 이게 줄에 안 맞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 Alt 누르고 방향키로 이렇게 내리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 99 함수 선언 밑에다 넣어놓고 탭 눌러서 들여쓰기 한번 해주면 됩니다. 그럼 요 내부 코드가 지금 저장이 된 거예요. 99라는 이름으로. 자,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러니까 변수 만들어서 변수 안에 있는 값을 쓰려면 그냥 이렇게 변수 이름 부르잖아요. 이렇게, 그죠? K, 그죠? K 플러스 10 하면은 11 더하기 10이 되는 거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코드를 사용하시려면은 함수명으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9구단 3단이 필요하다? 3단을 실행할 수 있는 코드를 함수로 저장해놨기 때문에 그냥 얘 불러오면 돼요. 우리가 K 불러오듯이 99 하고 가로 열고 닫고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3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3단이 필요하죠? 필요 없죠. 우린 이 이름으로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코드를
이렇게 적어만 놓으면 알아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엄청 간결해졌죠. 함수 이름만 알면 사용이 가능하고, 자, 3단에서 4단으로 바꾸려고 해도 요 저장되어 있는 코드만 바꾸면 되겠죠. 그럼 그 코드를 재활용해서 쓰고 있는 모든 부분이 일괄 적용하게 됩니다. 일괄 적용되게 돼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함수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이죠. 모듈화 할 수 있어요. 모듈화. 그래서 요 문제 한번 볼게요. 함수의 기본, 호출과 정의가 있어요. 호출과 정의. 자, 일단 호출부터 한번 볼게요. 수업 페이지에 문제 있잖아요. 그죠? 자, 이제 요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자면 함수가 지금 4개가 있습니다. 4개. 그죠? 4개가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의. 자, 그리고 요거를 실행을 해보시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함수를 정의만 해놓고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DEF 해가지고 함수 잘 만들어 놓으시고 왜 안 되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요거는 함수를 사용할, 그러니까 함수라는 거를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이 함수가 어떤 작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만 해놓은 거고, 그렇죠? 이 이제 우리가 설명해 놓은 게 그대로 실행되려면 함수를 실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계를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기계가 있어요. 기계 집에 사놓고 기계 사용 안 하면은 기계 혜택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함수도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일단 기계를 만들긴 한 겁니다. 근데 전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함수는 정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정의하고 나서 호출을 해야만 실행이 됩니다. 호출이라고 불러요. 함수 호출. 자, 그래서 함수를 어떻게 만들든 상관은 없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DEF를 통해서 함수를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시면은 파이썬이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이거 다 기억을 합니다. 펑션 3은 이런 기능을 하는 거구나, 펑션 1은 이런 기능을 하는 거구나, 다 기억을 해놔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아무렇게나 순서 상관없이 함수 이름만 잘 설정을 해주시면 실행이 잘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함수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여러 개. 필요하면 변수 여러 개 만들듯이 함수도 여러 개 만들어서 이름만 안 겹치게 해주시면 돼요. 이름만. 변수도 똑같은 이름으로 하면은 2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덮어 씌워지죠. 그죠? 함수도 이렇게 똑같은 이름으로 하시면은,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가장 밑에 게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만들어 놓고 쓰지 못하는 거죠. 자, 해서 함수를 구별해서 만들고 싶으시면 반드시 10배열자를 중복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하면 이제 실행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실행이 되죠.
요 차이도 아셔야 돼요. 요렇게 하면은 요거는 펑3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요 기능을 수행을 하는 거고, 요게 이렇게 방금처럼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제 소속이 어디에요? 펑션 4죠. 펑션 4를 실행하기 전까지는 실행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펑션 4의 내부 코드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실행을 하시려면은 함수를 순차적으로 호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호출하고 4번 호출하고 2번 1번 자, 해서 이렇게 함수를 호출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기본 문제 같은 건 저랑 한번 같이 풀어보고 나서 꼭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자, 호출과 함께 같이 계속 같이 다뤄줘야 되는 게 이제 정의죠, 정의. 자, 해서 이제 호출과 정의를 한번 다시 같이 볼 건데, 정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이렇게 hello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그죠? 얘를 사용하면은 안녕하세요가 출력되면 된대요. 그럼 이제 바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hello 함수를 정의를 하고 프린트 안녕하세요 하는 거죠. 근데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파이썬 입장이 돼볼게요. 위에서부터 한 줄 한 줄 실행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헬로를 실행하려고 보는데 헬로가 뭔지 모르죠. 이거 실행할 때는 이거 아직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프로그램을 위해서 한 줄 한 줄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헬로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 정의, 헬로 함수 정의를 호출보다 위에다가 해주셔야 호출을 할 때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일단 함수의 호출과 정의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거 왜 안 되지?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 문법을 확실하게 먼저 익히는 게 우선이고요. 많이 써보시면 돼요. 문법 익히는 거는 많이 쳐보면은 제일 빨리 익힐 수 있어요. 좀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코딩 하시려면은. 자, 문법을 익히시고 그 다음에 함수를 쓰는 이유, 여러 줄의 코드로 이루어진 하나의 실행, 하나의 기능을 재활용해서 모듈화해서 재활용하기 위해 쓰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함수의 기본 문법과 방식을 익히셨으면
자, 이제 이렇게만 하면 사실 함수는 절반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함수의 기능을. 자, 그래서 함수를 10분 활용을 하시려면 다시 여기로 돌아올게요. 처음에 구구단 만들던 거. 자, 이제 우리가 이 코드를 요 구구라는 이름으로 대신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다 보면은 코드가 실행하는 바가 똑같은, 예를 들면 이제 9구단 만드는 게 4단 만드는 거랑 5단 만드는 게 뭐만 차이 있습니까? 요것만 차이 있죠? 요것만 바꾸면 5단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능이 달라지긴 달라지는데 본질적인 그 기능의 원리가 똑같아서 우리가 값만 살짝 바꿔야 되고 코드는 그대로 놔둬도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처럼. 자, 그래서 이미 지금 이 99라는 함수는 5로 딱 픽스를 해놨단 말이에요. 5단이 나오게. 근데 6단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7단이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배포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 코드를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도 코드를 건들지 않고 얼마든지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요거를 건들지 않고, 요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계속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5단도 나오게 할 수 있어야 되고 6단도 나오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4단을 우리가 필요로 하면 여기가 4가 돼야 되고 5단이 필요가 하면 여기가 5로 돼야 되고. 그죠? 계속 값이 바뀌어야 되죠. 바뀌어야 되는 값은 우리가 상수로 표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변수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요 n, 이제 n이라는 값은 결국 변수인데, 변수는 선언돼서 값이 대입되어야만 사용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이제 또 n을 이렇게 10을 넣으면 이건 또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기보다는 똑같은 말이죠. 이게 4가 n에 들어가고 n이 단에 들어가면 결국 단에다 4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함수 내부에서 값이 결정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n은 뭐다? n은 이 코드가 이 코드를 필요로 하는 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코드를. 자, 이 코드를 필요로 하는 쪽에서 디테일은 값은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함수가 유기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값에 대한 결과를 내놓을 수가 있겠죠. 필요로 하는 쪽이 어딥니까? 이건 정의고, 그죠? 필요로 하는 쪽은 여기죠. 여기 8번째 라인이랑 12번째 라인. 요때 5단 한번 나오길 바라는 거고, 요때 5단 한번 나오길 바라는 거니까 이제 여기 필요로 하는 부분, 사용하는 부분, 함수를 사용하는 쪽에서 함수한테 값을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는 그 값 그대로 자기 코드를 실행시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주입을 해주는 거예요. 함수를 사용하는 쪽에서. 자, 그럼 어디에다 주입하면 될까요? 딱 봐도 여기에 넣고 싶죠. 바로 안에.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자, 여기다 넣으면 이제 n에 들어가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할 때 가로에다 넣었으니까 받을 때도 가로에다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함수 안에다 값을 우리가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쪽에서. 요때는 함수에 4가 들어가고요. n에. 요때는 함수 여기 99 함수에 n에 5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n에 의해서 99단이 결정이 되니까 원하는 99단을 그때그때 코드의 수정 없이, 코드의 중복 없이 만들 수가 있다. 요걸 이제 사용하는 쪽과 일하는 쪽을 연결해준다 해서, 매개해준다 해서 뭐 매개변수 이렇게 부르는데, 자, 뭐 용어가 매개변수인지 뭔지 몰라도 사용법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점 하나, 또 여기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우리 여기 값을 결정할 수 없으니까 변수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개 변수, 요 매개 변수를 변수가 아닌 이렇게 상수로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매개 변수는 사용하는 쪽에서 상수, 그러니까 값을 하나 넣어주면은 그걸 받아서 저장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변수가 되어야 하고요. 사용하는 쪽에서는 값을 넘겨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개 변수 문제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 요거 매개 변수 1번 숫자 출력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또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숫자 출력기 이러면 못 알아듣죠? 이거 실행할 때는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실행된다는 아주 단순한 원리, 당연하면서도 단순한 원리인데 그래서 더 기억 못 하시는 거. 자, 그래서 뭐 문제 보시면 딱 보이시죠? 괄호 안에 뭐 넣으면은 그거랑 똑같은 값 출력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함수가 바뀌진 않죠. 함수에서 2도 받을 수 있고 5도 받을 수 있고 10도 받을 수 있게 변수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그 받은 변수의 값을 그대로 다시 출력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안에서 함수 내부에서 일을 할 때 쓸 수가 있다. 됐죠? 자, 그리고 매개 변수 보시면은, 자, 아까 다시 구구단으로 돌아와서 함수가 작동을 할 때 전체적인 그 구조, 그러니까 코드 구조는 동일하되 디테일한 값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결과죠. 자, 그러면은 그 디테일한 값이 단만 있겠냐 이거예요. 단 말고 i도 있잖아요. 그죠? i가 10이기 때문에 1부터 9까지 곱이 나오는 거고, 얘가 20이면은 1부터 19까지 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요것도 딱 고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얻을 수가 없죠. 결과를 무조건 19면은 19, 9면은 9,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바꾸고 싶을 수 있죠. 자, 그래서 값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외부에서 정해준다 그랬죠? 그걸 우리가 매개 변수로 받아서 함수에서 쓴다 그랬잖아요. 자, 그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면 당연히 뭐가, 매개 변수도 여러 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매개 변수도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0 대신 뭘 넣고 싶다? K라는 걸 하나 넣고 싶은 거죠. 자, 그럼 K는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 함수는 사용하는 쪽에서 원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난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니들이 원하는 걸 말만 해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어줘 이거죠. 네가 원하는 바를 K에다 넣어줘. 그럼 그거 그대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코드에. 그래서 컴마로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고요. 값을 넣어줄 때도 컴마를 이용해서 순서 동일하게, 자, 여기에다 10, 여기다 20 하면은 4단은 9까지 나오는 거고 5단은 19까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매개 변수는 필요하다면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개수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게 되게, 요거 하나 갖고 다니면은 구구단 만들기 참 편하겠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여러분 코딩을 하실 때 뭐가 제일 좋은 코딩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 내부에 자, 구체적인 기능을 하는 코드를 딱 한 번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정말 직관적이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거 코드, 파이썬 코드 모르는 사람이 봐도 설명만 해주면, 자, 야, 구구라는 함수가 있는데 앞에다가 단 넣고 뒤에다가 끝수를 넣어주면은 그 단의 끝 곱까지 나온다라고 설명해주면은 이 내용을 작성할 수 없는 사람들도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이제 추상화한다 그러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도 구구단 만드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코딩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그냥 여담인데 지금은 안 하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쪽으로 그렇게 가게 되실 겁니다. 결국 프로그래밍은 추상화를 얼만큼 계속 하느냐, 약간 이런 문제거든요. 추상화 잘하는 게 코딩 잘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거는 이제 여담이었고, 자, 이런 내용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리턴 하나 남았는데, 이 리턴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라서 일단 이 부분은 좀 쉬었다가 여러분들 나머지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매개변수 2-1이랑 여러 개 매개변수, 호출 정의도 한번 다시 꼭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리턴 한번 같이 살펴보고 연습 문제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